여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 일대의 한 공사 현장이에요. 2008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인부들은 이 현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본관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컸겠죠. 굴삭기까지 동원해서 보시는 것처럼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의 흙구덩이 안쪽을 파내는 과정에서 이 굴삭기 버켓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거예요.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인부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딱딱한 무언가의 정체를 확인한 운전자와 인부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게 백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의 백골이 발견된 거죠. 유해들이 너비 한 2m, 깊이는 한 5m 정도 되는 그 흙구덩이 안에 무더기로 뭉쳐 있기도 했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양이 상당했어요. 인부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현장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시민들도 막 구경을 하려고 몰려들었던 거죠. 경찰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수많은 뼈들이 난잡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유해를 수습했는데요. 이날 수습됐던 유골은 약 15구가량이 있었고요. 그 훼손 정도도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딱 봤을 때 최근에 사망한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뼈들과 함께 발견된 물건이 있었어요. 신발 밑창 그리고 잉크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 밑창은 단화나 어떤 작업화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밑창처럼 보였죠. 아마도 사망한 사람들 중 누군가의 소지품인 것처럼 보여요. 경찰이 사망한 사람들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유골들을 국과수로 인계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의 훼손 정도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면 DNA를 검출하는 게 어렵겠죠. 만약에 검출에 어렵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극히 소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수사관들은 이 현장과 유골 상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죠? 도심 한복판의 땅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묻혀 있었다는 게 진짜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무려 6가지의 가설이 세워졌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설이에요. 이 유해들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에요. 아마도 범인이 이 시신들을 토막낸 후에 땅에 유기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의 수는 무려 15구 이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대로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맞다면 연쇄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꽤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신들로 미뤄봤을 때 딱히 집히는 미제 사건이 있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런 미제 사건도 없었고요. 과거부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 장소에 시신을 은닉한다? 이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따라서 이 가설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이에요. 제가 목이 자꾸 중간중간 잠기죠. 자, 두 번째 가설은 이 시신들이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한 국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골들이 발견된 종로구 일대 그리고 그 인근인 성북구 도남동 미아리 고개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시도한 경로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국군이 이 침략 사실을 알게 됐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희생당한 국군들의 시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설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 도중에 북한군이 남한군 부상자들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이 일대에서 학살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역시 이 가설을 중심에 두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안에 이제 파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물품, 그리고 유골들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업 착수 14일도 안 돼서 이 해당 가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을 철수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만약에 이 시신들이 국군 전사자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 주변에서 전투복의 단추라던가 계급장,
군장 부속품, 탄피 뭐 이런 국군과 관련된 물건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는 발견된 유해의 수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백골의 상태도 깨끗했습니다. 뭔가 총에 맞았을 수도 있고 다른 외상이 생겼을 법도 한데 그런 외상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었는데, 만약에 이 백골이 정말 한국 전쟁 당시에 사망한 국군들이라면 젊은 남성, 청장년층이어야겠죠? 근데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백골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골반뼈나 크기 같은 걸 분석을 했겠죠. 근데 여성과 어린아이의 유골도 뒤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장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해들이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보통의 그런 발견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의 모습들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거예요.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도 없었고요. 자,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 가설이 세워집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한국전쟁 당시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 있던 민간인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단체로 사망했다라는 추측이죠. 근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국가수에서 백골의 상태를 검사하던 중에 어떤 흔적을 하나 발견을 해요. 한 백골의 두개골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두개골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자, 여기서 바로 네 번째 가설이 나와요. 한국전쟁 도중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군의 학살 또는 서울이 함락된 뒤에 부역자 집단 처형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찰은 여기 이 가설에 집중을 했고요.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처형하고 나면 감회장을 곧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신의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이 되는 편인데, 대학로에서 발견된 이 시신들은 다 뒤섞여 있었고요. 부위별로 절단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개골의 총상, 골절 이런 외상이 보이는데 이것도 전혀 안 보였던 거고요. 결국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이 유골이 민간인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조사를 중단합니다. 두개골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 이외에는 아무 타살의 흔적도 없는 이런 수십여 개의 백골들이 땅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요?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망한 뒤에 이 땅 속에서 발견이 됐던 걸까요? 국방부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던 중에 지금까지의 가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다섯 번째 가설을 제시합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을 한 뒤에 버려진 시신이다 라는 가설이었어요. 유해가 묻혀 있었던 곳이 한국국제협력단 본관 자리였거든요. 그 인근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시 말해 경성의전이 있었고요. 병리해부실과 부속실을 비롯해서 본관 위쪽에는 해부학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과 경성의전의 해부학교실은 불과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병리해부실과는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경찰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부터 2008년까지 남아있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실습 일지를 전부 분석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가설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실습 일지에 따르면 해부용으로 쓰인 시신들은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례식을 치른 뒤에 모두 화장했다고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진위 여부, 정말로 화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이런 진위 여부를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명한 의과대학에서 굳이 이 시신들을 따로 매장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가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본에 의해서 벌어진 또 다른 생체 실험의 희생자이거나 경성제국대학의 의학전문학교 실습에 사용된 후에 버려진 시신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가 있던 곳은 상당히 외곽이긴 했지만 시신들이 발굴된 장소와는 매우 가까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시신을 해부한 뒤에 몰래 매장을 했거나 의학부에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어요. 당시 수사관들도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고 내사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경성제국대학 관계자들과 출신자들은 펄쩍 뛰면서 반발합니다. 그들의 말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내에서 조선인을,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적이 없었고, 여느 시신들과 마찬가지로 해부 실습 후에는 장례식과 화장을 거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들의 진술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유골이 훼손됐거나 특수병원체에 감염된 그런 흔적들은 없었던 거죠. 이 유골들에서. 단순한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없었고요. 전쟁 도중에 집단으로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유골의 상태를 보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이상하죠? 나름 논리적으로 6개의 가설을 차근차근 세웠을 텐데 전혀 이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도중에 드디어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사전에 국과수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DNA를 검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DNA를 증폭하는 기술 아시죠? 증폭을 해서 유전자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법의학적 검사, 치과, 물리학, 엑스레이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 유골의 최종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찰 측의 처음 예상은 많아봤자 15구? 그 전후일 것이다 였는데 예상이 완전 깨졌습니다. 최소 28명의 유해로 밝혀져요. 아무리 적어도 28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이 유골들이 완전한 어떤 형태로 발견된 게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이미 훼손이 돼서 사라진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갈비뼈, 다리뼈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골격은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죠. 국과수는 이 유골들의 DNA를 일일이 다 분석을 했고요. 개별적인 특징까지 찾아냅니다. 성인이 16명이었어요. 어린이 11명에 청소년이 1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성별이 확실했지만 그렇지 않은 유해도 있었습니다. 자, 사망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국과수에서 예상한 사망 시점은 50년에서 100년 전 정도로 보였고요. 유골 사이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동물의 뼈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어떤 혈연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절단 흔적을 제외한 어떤 외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식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던 부분의 이 흔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용 톱에 의한 것이고 이 유골이 훼손된 건 자연적인 이유였다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대학로 공사 현장이 이들의 사망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망을 했고 이곳에 매장이 된 거죠, 단체로. 경찰은 변사체가 유기된 현장이 과거 경성제국 대학의학부와 병원 사이의 공터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대학로의 백골들이 구 경성제국 대학의학부에서 해부 실습을 한 후에 유기한 시신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 후에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고요. 이 시신들은 관할구청으로 인계가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 이 시신들을 무연고자로 분류를 해서 행정 처분하기로 했죠.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지만 좀 많이 찜찜하죠. 어딘지 모르게. 2009년에 SBS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유골이 일본의 우생학적 연구자료로 수집된 유골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인 차이를 입증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 그리고 식민 통치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신들을 표본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논란이 계속되면서 2010년에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유해들의 학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보류하겠다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대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타살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이어나갈 수도 없었어요. 물론 타살 혐의가 나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좀 흐지부지 종결이 돼버렸고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내려진 결론은 말 그대로 잠정 결론이기 때문에 그 추측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마음은 앞으로도 여전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날 그곳에 묻힌 이 수많은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분명히 겪었을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곳에 묻힌 게 분명하고 그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묻혀진 사실을 시원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참 답답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